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Y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SY가 오래간만에 좀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가 약 15% 오늘 상승해 주면서 그동안 좀 답답했던 어떤 흐름 들고 계셨던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지쳤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더 반등의 서막이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설 기간 동안 푸틴이 휴전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좀 주제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집트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보는 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곧 종전과 휴전을 나는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푸틴이 협상 의지를 피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번엔 좀 시장이 두각을 받았냐라고 하면 이 미국 언론인과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미국 언론인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 개전 이후로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뭐 비록 그 미국 앵커가 좀 평소에 이 미국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군사 지원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를 뭐 독재자다라고 평가했던 뭐 극우 성향의 언론이긴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또 1월 말쯤이었죠. 그때 이제 푸틴이 비공식 채널로 또 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고 이러한 계속 재건의 이슈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재건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발생을 한다라는 점.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우선 러시아는 우리는 결국 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하는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방 국가 너희들 때문이란 거예요. 지금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끝냈는데 너희들이 계속 무기 공급해주고 뭐 지원해주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속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는 계속 협상을 거부하지 않고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멈추려면 너희들의 무기 공급 지원을 중단하라는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이슈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의 입장은 뭐 우스꽝스러운 인터뷰다. 침공 역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비판하는 입장이죠. 영토 국가를 차지하는 제국주의에 해당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일 날짜로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지원 의기를 한 번 더 재확인하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현재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군사 지원에 대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 지금 2년 동안 전쟁하면서 금액이 100조가 넘어가거든요. 군사 지원 금액이.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그러니까 뭐 땅을 재탈환을 한다든지 이런 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러시아가 진전을 하지 못하는 방어선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트럼프 즉 공화당들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13일이죠.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 러시아에 대한 나토 공격 권유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졌거든요. 결국에는 뭐 돈 안 내면 너희들 지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11월이 대선이잖아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만약에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트럼프에 대한 장선이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 확실시 된다라고 좀 이 시장의 평가와 여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 지원 관련해서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단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휴전 협상이 한 단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대선이 관련 일정이 다가올수록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정책주 비스무리하게 좀 일정을 받지 않겠느냐, 재료에 대한 관점을 한 번 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3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이집트에서 재개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로서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이유를 보자라고 하면 재건주도 있지만 이런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휴전에 대한 내용까지 겹 호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를 해서 휴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협상 테이블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지구 최남단이죠. 이 라파 도시를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10일 날짜에 다시 한번 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주민들의 최후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이 라파라는 도시 지역이. 여기를 공급을 지금 때려가지고 협상이 잘 될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주에게는 이러한 휴전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보자라고 하면 이 에르도안이라는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또 14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날짜로 이 가자지구 종전에 대한 논의가 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재건주들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와서 먼저 지지 저항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지금 현재 5,000원에서 여기 6,000원 사이대의 구간 매물대가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사실 돌파를 해주려면,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려면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앞전에 최소 앞전만큼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거래대금 터진 거 보면 1,000억대 후반, 거의 2,000억대까지도 터지거든요. 1,300억에서 1,200억대까지 터지는데 오늘 대금 자체가 300억으로 조금 많이 못 미친다. 그러니까 대금이 작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최근에 상승 한 방으로 좀 반등을 서막을 내리는 중요한 양봉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로는 최근에 이게 21선인데 21선을 계속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앞전에도 보게 되면. 근데 계속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1선을 돌파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장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 4,250원, 그러니까 오늘 양봉의 저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대로 보면 약 4,200원 정도입니다. 이 양봉의 저가를 깨주지 않고 좀 지지를 해주는 것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 여기서 뭐 2, 3일 안에 더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5,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트라이를 할 것을 현재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냐, 종전과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함께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재건이 저는 일부에서 뭐 10까지 있다고 하면 저는 거의 7에서 8 정도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이 지금 2년에서 이제 3년째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대선도 남아 있고 올해 대선의 기점으로 인해서 휴전 가능성이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을 지금부터 좀 준비해 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앞전의 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저항대는 5,000원 구간이 되겠죠.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 구간이 1차 저항 밴드 구간이 되겠다.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를 좀 함께 지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그려봐야겠죠. 아무래도 이 이슈라는 것은, 이슈가 이제 터질 때는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잠잠해지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앞전에도 굉장히 많이 터졌던 이슈고, 되게 지금도 어찌 보면 좀 단발성의 이슈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되려면 결국에는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협상 테이블에 안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대로 진행되는지를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번에도 단발성 이슈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주가에 대한 조정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은 이 4,200원 요 구간에 좀 중요한 지지대라고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Y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제가 정보라든지 뭐 뉴스 그 다음에 해석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셔야지 이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